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역전골을 기록하고 결국엔 결승골을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로메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될 때 로메로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의 기사를 읽고 나니까 야, 진짜 이 로메로라는 선수 진짜 믿을만한 선수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주장단을 하면서 로메로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떴는데, 과연 어떤 기사인지, 그리고 이 기사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한 외신에서는 토트넘의 스타가 자신의 어떤 축구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경기가 엄청난 기록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로메로가 만들어낸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사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게 로메로의 골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로메로가 진짜 뜬금포로 골을 넣었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자, 스로인 장면이었죠. 스로인 장면에서 에메르송이 이제 안쪽으로 던져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메디슨 근처에 마크를 하던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클루셉스키가 이 시선을 잘 끌어줬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디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 공간을,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 상대방의 이 진영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메디슨이 날린 크로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투석기가 생각나는 높이 올라가는 공, 그리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공인데, 이런 공을 택한 이유가 있었죠.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로인을 던졌을 때 이 공을 제대로 퍼스트 터치로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운드가 되게 납뒀다는 거죠. 공이 통통 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을 이렇게 차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제기 차듯이 차는 느낌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메로가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상한 부분인데, 로메로가 왜 여기 있었을까? 완전 헤딩 경합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로메로가 공을 그대로 헤딩을 해버리면서 골망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골이 결국에는 토트넘의 결승골이 되었고, 그리고 로메로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던 하트 세리머니를 보여줬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로메로 선수의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길래 수비수로서 이번 시즌 4골을 넣은 게 진짜 엄청 큰 기록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의 반전인데,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항상 disciplinary issue가 있었다. 자, 이 discipline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을 뜻하는데, 축구에서 disciplinary issue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카드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메로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카드를 잘 받는 선수. 그런데 로메로가 올해 초부터 자신이 향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disciplinary issue, 즉 이 카드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아직까지 카드를 단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인 수비수라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로메로가 그랬다. 이거 참 재밌죠. 그리고 6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 심지어 4경기에서는 캡틴을 맡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옐로 카드를 안 받았다. 카드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25살 이 선수는 4개의 옐로 카드, 그리고 하나의 레드 카드를 5장이나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3개의 경기에서 로메로가 부재했고, 토트넘은 그 결과로 2번의 패배를 겪어야 하는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야, 이때 이 로메로가 없었을 때 하필이면 반더벤도 부상이고 이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토트넘인데, 로메로가 첼시전에서 이제 레드카드를 받았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첼시전의 그 여파 때문에 그래, 로메로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한테 태클을 날려가지고 4번째 레드카드를 받게 되었는데,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부터 뛴 선수 중에 로메로보다 많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메로의 카드 트러블이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살펴보면은 이번 시즌만입니다. 이번 시즌만 프리미어리그 21경기 4골을 넣고 4개의 옐로 카드, 하나의 레드 카드를 받았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경기 기록을 좀 봤는데, 자, 옐로 카드를 언제 받았냐? 아스날과의 경기,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 이때 받았고, 심지어 레드 카드를 첼시전에 받아가지고 3경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웨스트햄전, 그리고 뉴캐슬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메로는 강팀이든 아니면 중위권 팀이든 뭐 다 상관없이 어쨌건 옐로 카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자주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햄스트링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브라이튼전 보머스전에 못 뛰었었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로메로가 결장한 상황에서 3패를 당했습니다. 3패를 당했고, 그리고 로메로가 카드를 이제 옐로 카드를 하나만 더 받게 되면은 한 경기를 또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로메로 입장에서는 카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월이 시작된 딱 이때부터,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으로 돌아왔던 이때부터 로메로는 4번 캡틴을 하고 그리고 6경기를 출전하면서 단 한 번의 카드 기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이 로메로라는 선수는 세터데이 애프터눈 런던 더비, 그렇죠. 크리스탈 팰리스도 런던 소재의 팀이기 때문에 이 런던 더비에서 위닝골, 결승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메로가 너무 카드를 많이 받았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뷰에서 이제 언급까지 할 정도로 자신이 그에 대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골 나오면 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로메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카드를 안 받는 거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노력해왔던 부분이다.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카드를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비수라면은 당연히 태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내 스타일 자체가 뭔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메로가 자신이 수비수라면 당연히 태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괜히 뭐 항의를 하다가 혹은 누군가와 괜히 이렇게 부딪히다가 받는 옐로 카드, 이거는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메로의 어떤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성격을 뭔가 못 이기고 주체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불같이 화를 내거나 필요 없는 그런 쓸데없는 어떤 짓을 할 때 받는 옐로 카드, 이거는 없애야죠. 물론 로메로가 뭐 해야 하는 태클을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으면은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는데, 아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 이 수비수로서의 스타일을 보면은 누군가와 충돌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그리고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필드에 납두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이제 필드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 없는 카드들을 받지 않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인데, 로메로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애슬레틱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반이 되주었고, 로메로 옆에 이제 2개의 사인이 있죠. 하나는 골을 넣었다는 거고, 하나는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에게 안정적인 어떤 센터백이 분명히 필요하죠. 반더벤과 로메로 둘 다 굉장히 좋은 센터백들인데, 그런데 로메로가 이제 아무래도 레카드 이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고신을 빠르게 영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들어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메로가 더 이상 카드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골 장면도 사실은 이 로메로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상 거의 뒤로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상 이런 기회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이 스로인을 던질 때까지 뭐 기다리거나 이런 게 없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로바로 던져라라고 명령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메로가 어떤 판단을 했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완전 두 줄 수비를 하고 사실상 이 뒤에도 5명의 수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깥쪽에는 거의 선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로메로가 굳이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장기인 헤딩을 한번 해볼 법한 거죠. 그리고 공중볼 경합을 굉장히 잘하는 센터백의 특성상 이거는 이제 가져갈 확률이 높죠. 손흥민 선수가 헤딩할 때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메로가 이대로 이를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의 결승골을 가져온 것,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완벽한 뒷공간에 비어있는 상황을 노리면서 1대1 상황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여튼 로메로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골로 인해서 사실상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시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당황시키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로메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메로 선수가 포효하면서 이제 골을 기뻐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로메로가 드디어 이 주장다운 혹은 이제 부주장이죠 사실은 토트넘의 부주장다운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르죠. 경기가 또 격렬해지고 그러면은 로메로가 또 성질머리 폭발해가지고 이번 시즌 카드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상반기에 무려 5개의 카드를 받은 로메로의 모습은 이제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더 이 로메로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토트넘의 주장단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손흥민과 로메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